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여러분, 정치오락실 한 주 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인 세상에서 우리 첫 게스트 김용남 전 의원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50 넘어서 민주투사됐다가 지금은 민주당원된 시장주의자 오민씨 김용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안 그래도 그 오민씨 밈 또 엄청 많더라고요, 커뮤니티에. 아, 그래요? 그래서 네. 김용남 의원님 나오신다고 게스트를 공지를 하고 질문을 좀 받아봤더니 와, 최근에 이렇게 많이 또 질문이 달린 사람이 있었나 할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뜨겁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느꼈겠지만은 개혁신당을 떠나고 나서 얼굴이 되게 많이 좋아지셨어요. 좀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살짝 요때 근황 좀 설명 주시죠. 선거 전에는 뭐 저도 나름대로 선거운동하고 지원 유세 하느냐고 그랬습니다만 선거 딱 끝나고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법무법인에 출근하고 네. 방송 일정 소화하고 쉬는 날에는 주로 산에 갑니다. 운동을 너무 못해갖고 아.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산 타는 거 원래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운동 삼아 하는 거예요? 아니, 산을 탄다고까지 표현하긴 좀 그렇고요. 네. 빠른 속도로 좀 걸어서 갔다 올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스틱 안 써도 되는 살짝 언덕을 좀 갔다 오는 정도? 그러니까 산책 느낌으로 그냥 네. 가볍게 돌고 오시는. 좋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격적으로 김용남 편 들어가기 전에 감사하게도 또 허은하 대표님하고 같이 또 지지선언을 해주셔서 또 이재명 대통령이 만드는데 또 큰 역할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는 엄청 큰 역할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지자들 대신해서 맥주 한 잔 따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마 지지자들도 이렇게 한 잔 좀 드리고 싶을 것 같은데 또 제가 의원님한테 맥주도 한 잔 받아보고 네, 고맙습니다. 요거는 그냥 뭐 우리가 마시려고 시킨 거지 광고는 안 돼요. 광고는 아니에요. 돌려놔야 돼요. 돌려놓겠어요. 또 센스가 있으시네. 네, 알겠 좋습니다. 자, 예. 네, 반갑습니다. 짧게 요거 여쭐게요. 지금 좀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지지 선언을 하게 된 배경, 사실 요게 또 허은하 전 대표가 지난 정치오락실 편에 나오셔서 그때 그 비하인드를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게 또 조회수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혹시 그 의원님도 어떻게 민주당으로 좀 오시게 된 그 결정적인 어떤 계기나 비하인드 요걸 좀 짧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유일한 뭐랄까 수권 세력이라고 봤어요. 이번 적어도 대선판에서는 국정 운영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후보도 그렇고 소속 정당도 그렇고 왜냐면 다른 쪽이 너무 망가졌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다시 집권을 한다? 그건 생각하기 어렵죠.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거를 막아내지도 못했지만 쿠데타 이후에도 동조 내지는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집권하면 안 되는 거지. 무조건 안 되는 세력이고 다른 데는 뭐 능력이 된다고 보기가 어렵고 인적 구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규모뿐만 아니라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국가를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있다. 또 후보의 능력이라는 측면에서도 당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유일한 선택지라고 본 거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 몇몇이 계속 권유를 하셔서 그 시점이 그럼 언제였던가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되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원래 있으셨기 때문에 마음을 돌렸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니 다른 데는 없어 뭐가. 근데 왜냐면 다른 분들이 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게 국민의힘에 계시다가 개혁신당으로 가셨을 때 그 가셨을 때의 배경은 어쨌든 이준석이 차기 대권 주자라고 생각해서 간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글쎄 차기 대권 주자라는 생각보다 그때는 사실은 국민의힘에는 더 이상 못 있겠다 이게. 이건 여기는 아니다. 여기는 못 있겠다. 국힘 쪽에서 나간 사람들이 주류였잖아요. 네, 개혁신당.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내가 옮겨가야겠는데 그냥 옆집 정도로 가는 느낌이었죠. 그때는 사실은 조기 대선은 생각할 수도 없는 상태였고 당시에 개혁신당을 만들 때만 해도 네. 그때는 또 이준석 의원은 30대여라 아예 대통령 피선거권도 없을 때라 차기 대권 주자라서 갔다?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다만 그래도 국힘보다는 합리적인 사람들이 모인다고 생각을 했죠. 국힘처럼 억지는 안 부리겠지. 젊은 사람들이 가니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리고 당이 작다 보면 아무래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죠. 근데 정말 의지를 갖고 깨끗한 정치 내지는 제대로 좀 해보려는 의지만 있으면 작은 당에서 고생을 좀 하더라도 좀 키울 수 있다. 그렇죠. 뭐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옮겨갔죠. 그야말로 그냥 옆집 가는 정도 기분이었어요. 그때는. 당시만 해도 아예 이렇게까지 될지 모르고.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 주신 맥락이 예를 들어서 김용남 의원님을 포함해서 허은하 대표, 뭐 정규재, 뭐 이런 여러 김상욱 의원까지 여러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이유가 저들은 진짜 보수가 아니다. 그럼 그 보수의 역할은 지금 오히려 민주당이 하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의 실용주의, 이게 먹혀서 지금 공통적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들이 노선을 바꾼 것이 아니라 당시 그 이재명과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확장을 했다. 그렇죠.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국민의힘은 저도 그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보수 정당이라고 볼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예. 보수 정당이라는 거는 기존의 우리 사회의 시스템 내지는 질서를 존중하면서 존중을 바탕으로 점진적인 변화를 꾀하는 건데 기존 시스템과 질서의 핵심이 헌법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헌법을 깨부시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게 보수 정당일 수가 있어요. 국민의힘이 그나마 뭐 어떤 정치적인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가 맨 진보, 네. 여기를 보수라고 보수. 하면 요 정도 있었다가 네. 지금은 완전 이렇게 가 있는 거지. 아. 더불어민주당은 뭐 이쯤 걸쳐 있었다가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넓어진 거지. 스펙트럼이. 그러네요. 예. 이쪽은 뭐 진보당, 민주노동당 등은 여전히 있는 그쪽 거고. 끝에 있는 예. 거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어지다 오. 보니까 과거에 국민의힘이 이렇게 걸쳐 있을 때 여기- 요쯤 있던 사람들은 예. 여기부터 여기쯤 있던 사람은 민주당이 이렇게 넓어지니까 이쪽으로 온 거죠. 와, 이 설명이 너무 이해가 빠르네. 저도 그 정리를 하고 싶어요. 가끔 보시는 분들이 쟤네들이 뭐 철새다, 뭐 노선을 바꿨다, 뭐 여기가 득이 되고 뭐가 되니까 온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의 시각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민주당이 외연을 확장해서 이분들이 흡수된 거다. 저도 그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 드리는 이유도 확실히 어떻게 인지를 하고 가느냐에 따라 또 차후에 그 길이 바뀔 수가 있다. 저는 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 민주당 공개 지지 후에 가족들이 반대했다. 지금은 좀 어떠신가요? 지금은 그러려니 해요. 지금 왜냐면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워낙 취임 직후부터 하는 행보들이 또 워낙 긍정평가가 너무 많고 아니면은 또 뭔가 새로운 또 도전의 길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길이 있을 텐데 왜 좀 지금은 응원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원래 네. 그 와이프가 반대한 건 당을 또 옮기게 되면 또 출마한다고 할까봐 제가 선거를 출마해서 여러 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떨어졌을 때 와이프한테 이제 한 약속이 있어요. 나 이제 출마 안 할게. 아니 근데 이제 내가 출마 안 할게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내심은 가로 안에 뭐가 있었지. 당분간. 당분간 출마 안 하겠다. 근데 이제 당을 바꾸고 그러면 또 저 사람이 출마하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불안감이 이제 그러면서 오시지. 아니 근데 결국에는 성과만 내면 그럼 뭐 그 과정이야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만약에 혹시나 뭐 지선이든 총선이든 시청자분들도 좀 관심이 많으시던데 다음에 김용남은 지선일까 총선일까 막 이런 고민도 많으시던데 어쨌든 뭔가 나가서 되기만 하면은 그동안 있었던 거 뭐 다 또 해결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출마하면 떨어지는 것보다는 당선되는 게 당연히 낫겠죠. 근데 가족 입장에서는 당선이 된다고 한들 본인들이 크게 좋아지는 건 없어요. 제가 의원 활동 잠깐 할 때 그 직전에 제가 변호사를 잠깐 하다가 국회를 맞아요. 들어갔거든요. 그 변호사 할 때가 수입이 더 많았지 사실. 그 가족 입장에서는 수입이 줄어. 당선되니까. 그렇지. 갖다 주는 돈이 줄어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안정된 경제 활동을 계속 하기를 바라는 측면이 좀 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국회의원은 사실 뭐 안정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변호사 할 때랑은 확실히 이게 차이가 있으니. 그리고 정치 활동, 특히 이제 현역 의원, 뭐 원외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세비 들어오는 것 중에 자기 손에 안 들어오고 이렇게 나가는 돈이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지역구 사무실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는 경비가 있다 보니까
그 세비를 다 집에 갖다 주지는 못하거든요. 못하고. 근데 약간 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회의원이 또 되시고 뭔가가 되시면 이제 사모님께서도 어쨌든 공식적으로 뭔가 동행해야 되는 자리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디 행사라든가 네. 또 그런 거를 또 불편해하실 수도 있고. 그런 면도 있죠.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런 거 좋아하지 않으니까. 저도 가끔 이제 와이프랑 맥주 한잔 먹다가 나중에 내가 현실 정치 해보면 어떨까 막 이런 얘기를 장난쳐 생각은 없지만 물어보면 와이프 극구 반대요. 엄청 싫어하죠. 알았어. 어차피 생각도 없어. 자, 이번 광고 제품 바로 당당 때문입니다. 짜잔. 이게 사실 리뉴얼 됐어요. 우리 이렇게 밥 먹으면서 식사하잖아요. 식후의 혈당을 낮춰주는 바로 그런 제품입니다. 이른바 혈당 스파이크를 잡아주는. 그렇죠. 혈당 스파이크를 잡아요. 왜냐면 혈당 스파이크 오면 여러분들 식사하고 나서 졸리신 분들, 막 갑자기 피곤하신 분들, 눕고 싶은 사람들, 다 그게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를 잡아준다. 그래서 요거 한번 이제 따서 드셔보시면 되는데, 당당 때문에는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나바이 추출물인 코로솔산이 일일 최대 함유량이 들어가 있다. 그 외에도 혈당과 혈압 관리에 좋은 5가지 부원료,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구치뽕나무와 천연 인슐린이 여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구아바이 뽕나무의 혈당 잡는 돼지 감자 추출물까지 이 원료가 한 포의 배합이 핵심이라 그래요. 여기 다 들어있다. 약간 한약 맛 비슷하게 나는데. 한약맛 비슷하게 나죠. 네. 아까 제가 얘기한 그 그러네. 원료들이 한 포에 다 담겨있기 때문에 되게 진하기도 하고, 여기 제가 일부러 소주잔 하나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되게 진해요 이게. 여기 그래갖고 액상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가방에 한 포씩 넣고 이렇게 그냥 짜서 먹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 농도가 되게 짙죠. 이거를 향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인기가 많은 제품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 꼭 구매해 보시길 바라고, 최신 리뷰 하나 짧게 소개해 드릴게요. 꾸준히 먹은 후부터 식후 졸음이 싹 사라졌어요. 덕분에 건강검진 갔다가 의사 선생님한테 당 수치 조절 잘했다고 칭찬 들어서 기분 좋네요. 스틱형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식후에 먹기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최신 리뷰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구매해 주시면 되고, 이 당당 때문에 정치오락실도 특별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래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서 구매하시면 사은품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정치오락실 보고 구매했다고 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혈당 잡는 혈당 케어 당당 때문에였습니다. 어쨌든 요거 하나만 또 짧게 여쭤볼게요. 보수들은 과정을 중시한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어쨌든 보수의 이제 상징처럼 남아있잖아요. 보수는 그동안의 과정을 중시하고 결과보다는. 이번에 또 국민의힘 선출되는 과정들을 보면 완전 그것들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 같아요. 김문수가 당원이 뽑았는데 갑자기 한독수를 꽂으려고 하고 막 그 뭐 단일화를 해라 마라 하고 막 그런 것들. 그런 게 대해서 조금 짧게 드시는 생각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른바 한덕수 전 총리를 교체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네. 그런 주장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할 것 같은 얘기를 계속 하지 않았냐. 후보 확정되면 바로 단일화 할 것 같이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약속 지켜.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네. 단일화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건 맞지만 글쎄 그게 일주일 안에 한다고 한 것도 아니고 뭐 3일 안에 한다고 그렇죠. 한 것도 아니고 의지만 보인 거잖아요. 근데 약속을 안 지켰다고 해서 그러면 이른바 모두 잠든 후에 새벽 3시에 바꿔치기 해도 되냐. 이건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맞아요. 어쨌든 국민과 당원이 뽑았는데 뽑힌 후보가 어떤 생각을 갖고 단일화 협상에 임하느냐는 일단 그 사람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거고, 거기서 방법을 찾고 후보가 된 다음에 말을 바꿨어. 그래도 이제 약속 위반의 책임은 물을 수 있지만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냥 후보 등록을 다시 받아갖고 바꾸는 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보수 정당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기본적인 룰을 다 깨버리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나마 맞아요. 그게 당원 투표에서 좌절이 돼서 그렇지, 제가 보기엔 당원 투표에서 부결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어요. 저도. 그런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한독수가 어쨌든 될 줄 알았다. 아니 그렇게 바꿔치기 하면 일단 된다. 한독수가 된다. 바꿔서 선관위의 최종 후보로 등록을 하더라도 나중에 김문수 후보 측이나 누가 저걸 법원에 쟁송 형태로 가져가면 한덕수 후보 측이나 친윤이 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말이 안 되거든. 그 후보 등록 자체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아서 잘하면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데 기호 2번은 아예 없겠다. 후보가. 네. 그렇게까지 생각하셨구나. 선관위 등록
딱 했는데 그 다음에 추가 등록이라는 절차는 아예 없거든요. 네. 선관위에 등록된 국민의힘 후보가 등록 절차가 무효야. 오밤중에 바꿔쳐서 이게 말이 안 돼. 그 법원으로 가져가면 일단 가처분의 형태로 무효 확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 봤거든요. 네. 그러면 거의 기호 1번, 4번, 5번의 대결이 되겠다. 아, 네.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야. 당원 투표에 부결이 되면서 결국 됐고. 그나마 네, 네. 기호 2번이 살아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진짜 보수의 가치 또는 보수의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솔직히 지금 다 민주당으로 이제 대략 어느 정도 합류하거나 또는 돕고 있는 것 같고 적어도 저쪽에서는 탈출한 것 같아요. 왜냐면 과정을 중시하는 보수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그런 그 과정을 깡그리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나서 이제 진짜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거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지역적으로 이제 이른바 영남의 지역구를 두는 의원들이 여기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까딱 없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어. 견고하니까 이런 생각으로 거기는. 남아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근데 좀 생각이 있다면 견디기는 쉽지 않다고 보이는데 잘 살더라고요, 보니까. 이번 이제 결과도 그렇고 와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특히 그 대구 거봐, 국민의힘 종쳤다고 종소리까지 나잖아요. 맞네. 이 종으로 딱 그 종을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윤석열의 3년보다 이재명의 3일이 더 크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3일이 그만큼 첫날부터 야근에 여러 행보들이 있었잖아요. 김밥 먹으면서 회의를 주재하고 야 진짜 어떻게 3일 만에 이런 효능감을 줄 수 있을까라는 게 생각이 또 들어요. 일단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 행보들, 지시한 일들이 많잖아요. 가장 마음에 드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보여준 모습이 원래 그런 모습이 우리가 대통령한테 기대했던 모습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3년이 그거하고 너무 동떨어진 3년이었기 때문에 극적으로 대비되는 거죠. 정보가 완전히 공개되기 전에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항상 그런 거였어요. 나란 일에 전념을 다하고 네. 정말 늦게까지 일하고 퇴근 시간 이후에도 남아서 막 서류 보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게 본격적으로 깨지기 시작한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어떻게 지냈느냐. 대통령 생활을 하면서 관저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었고 직무실에 나오는 시간은 매우 적었다. 그런 모습이 드러나면서 대통령이 저렇게 지냈나? 이러면서 깨지기 시작한 거죠, 사실은. 네네네, 그렇겠네요. 물론 이제 관저에도 따로 거기 사무기기나 이런 게 갖춰져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만 국민들은 그래도 당연히 청와대 본관에 있는 대통령 직무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거기서 퇴근을 하더라도 일거리를 싸들고 관저로 돌아와서 밤늦게까지 막 이런저런 검토를 하는 게 대통령의 모습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추측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게 깨지면서 윤석열 정부 3년은 완전히 다 드러난 거죠. 이게 아침에 출근도 안 해. 가짜 대통령 출근 행렬까지 만들고 또 일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드러나면서 뭐냐, 대통령 되고 나면 저렇게 지내도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맞아, 원래 저랬어야지. 저런 게 우리가 기대했던 대통령의 모습이지. 그러면서 이제 효능감이 극대화되는.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 극대화된다는 게 기존과 너무 대비되니까 하나의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당선되자마자 누구는 파티하고 누구는 바로 일하고 바로 회의 소집하고 빨리빨리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윤석열, 김건희가 살던 그 찝찝한 공간에 세비 또 낭비할 수 없다고 들어가셔서 진짜 볼펜도 한 자루 없는 그런 데서 이 일을 시작하는 그런 대통령. 이게 너무 진짜 국민들이 효능감이 진짜 제대로 올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우리 김용남 의원님도 전문성이 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변호사도 하시고 좀 전문성이 있으신 분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행보들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행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 금융 분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 이후에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2, 3주 안에 시행되도록 하겠다라고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했던 공약을 이행 의지를 확실하게
밝힌 거. 왜냐하면 대선 때는 선거 전에는 뭐 이런저런 막 공약을 내걸 수 있잖아요. 표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당선되고 나면 이른바 입을 닦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지금 윤석열의 3년과 이재명 대통령의 3일이에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만에 그 아까 얘기했던 그렇죠. 걸 한 건데 윤석열은 여가부 폐지한다고 하고 3년째 그대로 예산 부처를 오히려 늘리고 사실 그런 게 전형적인 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게 너무 많은 거죠. 근데 당선 직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사실 그 덕분에 며칠 사이에 우리나라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만 그런 약속을 지키는 모습 그리고 그 방향이 맞거든요. 근데 왜 그게 약속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냐. 반대도 어마어마하겠어요. 반대는 근데 국민의 반대라기보단 힘 있는 사람들 또 특정 기득권층. 그렇죠.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이른바 레거시 언론을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담감을 감안하고도 약속 이행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다는 게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큰 틀로 봐서는 국민을 보고 가는 그렇죠. 행보인 거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하고 잘 지내려면 그런 거 약속 슬그머니 안 지키면 편하게 갈 수 있죠. 예. 우리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우리가 봐왔던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쵸? 지금 이런 행보들이. 좋습니다. 자, 이번 상품 바로 비제닉스 88 포르테 올인원. 짜잔. 이게 뭐냐면 전립선 그리고 눈 건강을 올인원 요 한 알에 다 담았다. 그래서 88 포르테 올인원입니다. 의원님 또 나오셨으니까 또 의원님 건강 또 요새 또 이제 눈도 침침하시고 할까봐 제가 한 알 이렇게 하나 드려보고 자 드셔보시는 동안에 자 전립선 88 지구력 88 눈 건강 88 하게 오랜 연구 기간 그래서 끝에 88이구나. 네, 요거 한 알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 알에 전립선, 지구력, 눈 건강이 다 좋아지는 성분들만 담았다는 건데 세뇨, 빈뇨, 배뇨 지연 겪으신 적 있는 분들 그리고 이거 피곤해서 뭐 그러겠지 하고 넘기셨던 분들한테는 이게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남성이라면 겪을 수 있는 뭐 전립선 건강, 뭐 지구력, 눈 이런 거 솔직히 남자도 다 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 알로 이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소팔메토 프리미엄 원로사인 미국 인피니트사의 소팔메토를 사용해서 500mg 작은 크기로 로르산이 무려 100mg이 함유되어 강도 높은 힘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알이 굉장히 작아서 목 넘기면 편한데 압축해서 담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눈을 위한 루테인, 아연, 비타민 D, E, 팔중 기능성과 유기농 밀크시슬, 마카, 산수유, 복분자 몸에 좋은 거 다 들어갔네. 이거를 여기 한 캡슐에 꽉 채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남성분이 아니시더라도 우리 남편분 또는 뭐 지인, 동생, 오빠까지 그렇게 해서 선물을 해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3주 전부터 먹어보기 시작했어요. 영양제 따로 먹는 게 없어서 좀 덜 피곤해. 아침에 출근할 때도 그렇고 확실히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좋은 성분이 다 들어있다고 아직 하니. 노안이 온라인은 아니에요. 노안은 아닙니다. 노안까지는 아니지만 피곤해요. 그렇지만 괜찮죠?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비제닉스 88 포르테 올인원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에 지금 되게 조금 걱정이 있으세요. 뭐냐면 이제 인사에 관한 건데 대통령께서는 통합을 이야기하시는데 어느 선까지 이걸 통합이라고 봐야 하고 시민들은 용인해야 될까요? 라는 게 우타다님이 또 시청자 질문으로 직접 남겨주신 게 있어서 제가 여기서 꺼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우리가 조국혁신당과 총선을 치를 때도 1-9를 찍어야 된다, 뭐 1-3을 찍어야 된다, 막 이제 시끄러웠었는데 이제 그게 근본은 사실 심상정 저는 트라우마라고 보거든요. 과거의 정의당이 우리를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인사도 마찬가지로 또 수박 트라우마라는 게 또 있잖아요. 왜냐면은 과거의 민주당에서 당원들을 배척하고 당원들을 무시한다던가 당원들의 말을 의견을 듣지 않고 뭐 멋대로 하던 사람이 또 이제 중요 자리에 가서 혹시나 또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어떡하냐 막 이런 걱정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짧게 답변을 해주시죠. 통합의 의미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여야 아니면 이른바 보수 진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게 통합이죠. 근데 거기서의 그 어떤 넘지 않아야 될 선은 불법과 통합할 수는 없는 거죠. 범죄와 같이 지낼 수는 없는 거고 내란을 묻고 갈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확실히 따져야 되는 거죠. 그거는 뭐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어영부영 다 같이 잘 지내자.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일이고, 또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실 리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범죄와 불법 내란을 제외하고 나머지 그러면 뭐 지금 언급하신 수박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면 뭐 검찰 출신인데 중용해도 되냐,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저는 대통령의 인사권의 문제고, 대통령의 판단을 일단 믿자. 일단 존중하자. 네, 존중하고 믿어야 된다, 이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정무적으로 야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다 친명인 건 아니잖아요. 네. 이른바 비명 세력도 있는 거고. 안 그래도 말씀 주신 네. 것처럼 정무수석에 또 우상호 네. 전 의원께서 이제 가셨는데 그거에 또 말이 많더라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아주 잘된 인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걱정하시는 분들이 어떤 취지로 걱정하는지는 알겠어요. 네, 근데 저도요. 예.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라는 자리에 예를 들어서 친명계 정치인을 앉혔어. 그러면 친명하고는 잘 소통이 되겠죠. 근데 이른바 민주당 내에도 비명도 있고 또 야당도 있는 건데, 친명계 인사를 정무수석에 둘 거면 굳이 안 둬도 돼요. 그냥 친명은 대통령과 직접 소통도 되고, 아니면 그게 뭐 그렇지. 박찬대 원내대표나 누굴 통해도 다 소통이 되잖아요. 굳이 뭐 정무수석에 맞아요. 친명계 인사를 또 앉힐 필요는 없는 거지.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왜냐면은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당내에 어떤 조금 그런 그룹과 이제 야당까지 또 대화를 하려면 좀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야당과도 야당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거나 아니면 불법을 옹호하지 않는 한 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정책이 됐던 어떤 정무적인 일을 풀어가는 일을 하는 게 정무수석인데, 기본적으로 대화가 되는 사람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상호 전 의원은 좀 잘한 적임자를 제대로 그 자리에 잘 앉힌 인사라고 좀 봅니다. 매우 잘된 인사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다른 사람이 그런 인사를 했다고 하면 무슨 꿍꿍이지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게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만약에 직접 하는 인사라고 하신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원래 이제 그런 생각들이 항상 깊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마 뭔가의 큰 그림을 그리시고 깊은 뜻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도 일단 제가 뭐 민주당 온 지 얼마 안 돼서 우상호 의원이 당내에서 어떤 일과 관련해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상호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어떤 긴장관계나 아니면 대립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대통령이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힌 거는 생각이 있으신.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입장에서 내가 이 사람이 필요해. 내가 앞으로 일을 잘하려면 이 사람이 내가 필요하니까 앉힌 거지. 다른 이유에서 앉힐 이유가 이유는 없죠. 없잖아요. 그러면 일단 박수치고 존중을 해줘야지. 우리 보는 분들께서도 너무 그 마음속으로 그 무거운 짐들을 좀 이렇게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약간 불편한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우상호 의원이 자기를 믿고 그 자리에 앉혀주면 더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렇죠. 그럼요. 좋습니다. 깔끔하게 또 정리해 주신 것 같고요. 짠 한번 하고. 자, 1부 마무리하기 전에 요거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김용남 우리 전 의원님과 허은하 대표님을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엄청 반겨주세요.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이번에 시청자 질의응답 받아보면. 실제로 길거리에서도 좀 그렇잖아요. 뉴스에 가면. 그런데 이제 또 우리 민주당의 또 소수분들은 김용남 잘할 수 있을까? 조금 좀 지켜봐야 되겠네 라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민주당에서 나 어떤 일을 좀 해보고 싶다, 또 내가 어떤 역할을 좀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한다, 혹시 이런 게 짧게 있으시다면. 제가 가끔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해요. 저나 허은하 전 의원은 일종의 탈북민이다, 우리는. 자유를 찾아서 넘어왔다. 이거 짤 이거 유명한 거 있잖아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민주당에서 어떤 거를 하고 싶다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보다는 주어지는 역할을 열심히 할 텐데, 글쎄요, 이제 저는 제가 당적은 바뀌었지만 제 자신이 크게 바뀐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과거부터 갖고 있던 생각, 정책적으로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한다, 아니면 이런 걸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주 민주주의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나라 자본시장 내지는 금융시장에 있어서 1987년도에 우리가 정치적 민주주의는 이룩을 했지만 그 이후에도 지금 수십 년 동안 이른바
주주의 권리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래서 주주 민주주의를 성숙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주장을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그런 부분에 저의 그 능력이 조금이라도 활용될 수 있다면 저 열심히 도울 거고 근데 약간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뭐요? 그런 얘기를 국민의힘 쪽에서 할 때는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었어. 아. 일단 희소 가치는 있었어. 근데 아. 내 얘기를 아무도 듣질 않아. 근데 민주당은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여러분이 있어요. 그래서 희소 가치는 많이 떨어졌어. 하지만 말은 통해. 장단점이 다 있더라고요. 장단점이. 네. 근데 확실히 후자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희소성 있어도 아무도 내 얘기 안 들어주고 말이야. 야,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뭐야. 희소 가치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함께 할 수 있는. 네. 좋습니다.